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답에 대한 확신이 더 적어질 거예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1월 27일 날 새로운 공무원 시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가 났죠. 커뮤니티가 뜨거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공무원 시험은 이것 없이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것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논리와 추론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빨리 이런 발표가 날 줄은 몰랐어요. 확신은 갖고 있었어요. 시험 트렌드는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전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재를 뽑는 시험이 엉뚱한 것들을 향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트렌드는 분명히 논리와 추론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확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공무원 사회가 이 변화에 대해서 느린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걸리겠지? 설레발치면서 빨리 얘기했나? 1년 후엔 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빨리 1월 27일 날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제가 어깨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고개가 좀 올라가도 되죠. 시험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번 연도부터 시행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직부터 또 지방직까지 계속되는 공무원 시험이 이 방향 속에서 재조정될 것이라고 이미 선전포고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한 내용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기조에 따라서 구급 공무원 시험에도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이분의 워딩이었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7급과는 다르게 피셋이라는 시험의 도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루머로 피셋이 9급까지 내려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내는 돈을 올린다면 또 난리 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셋의 도입은 어렵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 외에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이 같은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확한 워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공 과목 외에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지금 뭐가 빠졌죠? 한국사가 빠졌습니다. 이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한국사는 암기 중심의 과목이고 그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을 내기가 힘들다는 걸 아세요. 전공 과목 또한 논리와 추론을 낼 수 있는 과목들이 저는 몇 개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행정법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과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랑 영어는 이 기조를 따라서 논리와 추론 이 영역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고 문제에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시험들이 나오는 거냐?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맷을 맞춰가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알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글을 읽을 때 바로 그냥 느낌으로 팍 와서 아 이거네 라고 생각해서 보기를 읽을 때 그 답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논리적 추론력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각할 압력을 넣습니다. 생각을 해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야.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 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논리형 추론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문항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는 논리형 추론형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특히 국어랑 영어를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괜찮은 실력인데 왜 점수가 안 나왔지? 나는 왜 이거를 풀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에서 절대 해답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들은 있어요. 특히 국어랑 영어에서 암기 비중을 줄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어에서 암기가 많이 필요한 뭐 한자나 문법, 영어에서도 어휘, 생활영어, 그다음에 문법 이런 영역들은 분명히 조금 축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지진 않고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해를 거기에 더 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독해 문제가 이제 논리적 추론형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답에 대한 확신이 더 적어질 거예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논리적 추론 문제를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트레이닝이다. 훈련하는 거다. 그 논리대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답이 도출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채널 A에서 굉장히 재미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받는 내용이었어요. 영어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수능 시험들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풀어보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 학생들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점수를 잘 받아야 되죠. 한국 학생들보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점수가 50점에서 60점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전부 다 90점대였고요. 미국 학생들이 거의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푸느냐. 너네가 우리보다 훨씬 영어를 잘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한 한국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겸손하게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대로 풀다 보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 시험이다. 라고 이 여자애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학생들이 오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본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논리적 추론력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그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논리형 문제든 그냥 내용 중심형 문제든 다 비슷해요. 그냥 시간만 많으면 천천히 읽고 생각하면서 풀면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의 제약이 정확한 시험에서는 논리형 추론형 문제에서는 반드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점수는 합격 점수에 미치는 거에 굉장히 어려울 거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3개월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겠다? 이거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전포고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5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시험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때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가야 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문항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논리형 추론형 문제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겠죠. 선생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온라인에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안 돼요. 온라인으로 되는 거였으면 제가 오프라인 안 해요.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 모아놓고 수업 안 합니다. 그리고 각각 개개인들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 방식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10명, 20명 놓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논리형, 추론형 문제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 온라인에서 풀 수도 없고 풀어봤자 여러분한테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것도 아닐 거고요. 이 영상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5개월 전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꼭 필요한 이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다라고 포인트를 좀 더 집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항상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